먼저 볼게요.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존에 SCAA에서 만들고 지금도 이제 바리스타 교육할 때 저도 쓰이고 있는 그래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따붙일 수 없어서 디자인만 다시 한 거고, 이렇게 선 하나 있고 이렇게 선 하나 있는 흑백 그래프 보신 적 있으세요? 선 두 개 띡띡 가는 그 그래프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랫줄, 이게 위에줄. 다만 저는 이 안에 부피가 의미하는,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를 그 흑백에 선만 있는 걸로는 많이 헷갈려 하셔서 실제로 수업할 때 이렇게 색을 넣어서 실제로 어떤 성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눈으로 인지하게 하려고 친구들이,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었고, 그걸 이번에 책에 실었는데, 이게 원래 추출 그래프라고 치면 SCA에서 만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찰을 통해 우리가 이 그래프가 나올 때까지, 이 위에 있는 새로운 그래프가 나올 때까지 나눴던 얘기들은 이게 맞고 틀리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더 알기 쉽고 더 세세한 내용이 들어간 그래프로 변형시킬 수 있냐였어요. 이 그래프가 옳다는 전제하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처음 보여드렸을 때 커피 전문가가 아닌 화학과 선생님께 처음 보여드렸을 때 그분의 반응을 보고 제가 놀란 거죠. 이 그래프가 틀린 점은 여기거고요. 시작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과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커피라는 거는 태초에 원두 형태예요. 그죠? 이게 100%가 100%. 그럼 이 원두로부터 분쇄해서 추출이 시작되죠. 100에서 우리는 수율 18%, 21% 이렇게 끌어내는 거잖아요.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도 어느 그 0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점이 잘못되어 있네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성분이 0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커피라는 성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0부터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추출 결과물이 빈잔이었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게 말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추출 잔이 아니에요. 이 그래프의 목적 자체가 그 빈잔을 기준으로 만든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점이 문제가 된 건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배울 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시작점만 관심 없어. 내가 무슨 맛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달라진 점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0에서 시작하는 곳은 없어요. 네네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고, 이 그래프가 틀린 그래프가 아니라는 점, 이 그래프가 옳다는 전제하에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화학적인 부분,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고형 성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고 싶다가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크게 보고 싶은데 그런 기능이 있나요? 이 그래프 크게 볼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할 수 있어요? 저 큰 버전을 한 페이지 더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대리님이신데요. 여러분 커디터 보세요. 양대리님 알죠? 양대리거든요. 시작해보세요. 양대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네, 제만. 네, 걔만 대빵 크게. 감사합니다. 역시 양대리가 최고예요. 최고야.
의사에 일어나서 이거 좋아요. 와우. 이제는 볼만하네요. 자, 추출 성분 용해도에 따른 성분 그래프라고 이름이 명명되어 있어요. 그죠? 아까 아래 그래프는 뭐예요? 추출 시간당이고 이건 추출 성분 용해도당. 용해도 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부터 녹냐예요. 진짜로 어떤 성분이 먼저 녹을 수 있는 상태이냐. 용해도에 따른 성분 그래프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앞에 그래프랑 좀 다른 게 여기는 추출량. SC에서 만든 거 추출량으로 되어 있어요. 추출량과 추출 시간에 따른 논리자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출 시간당 추출 성분 분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해요. 양다리가 답하는 따라서는 되고 여기는 추출 성분 용해도와 추출량과 시간이 같이 가는 그래프로 바뀌어 있어요. 추출량이 늘어날수록 시간도 늘어날 확률이 높겠죠. 뭔가 일부러 유량을 제어해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추출량이 증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체되게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건 굉장히 지속시간과 추출량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추출 방식에서 시간이 늘어나면 나온 물의 양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렇죠. 시간이 늘어나는데 나온 물의 양이 적으려면 다른 환경을 아주 심하게 건드려야 하죠. 분쇄도를 너무 줄여서 시간이 40초가 돼도 한 방울도 안 나오게 만든다든지, 그런 이제 극단적인 시도와 경향성 말고 보통은 추출량에 따라 시간도 늘어나죠. 그리고 그 극단적인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40초 동안 한 방울이 나왔다면 60초 동안은 10방울이 나올 수도 있죠. 추출량만큼 시간이 그만큼 추출량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앞서 있는 그래프가 추출량 대비 지속시간이었다면 여기는 갑자기 그게 붙고 추출 성분 용해도가 체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용해도를 체크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건,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뭐냐, 이 그래프랑 모양이 크게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전체적인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해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바로 그 지점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극적인 주제를 말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이제 오해, 말 그대로 제 제목에 따라 신단순에 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좀 풀어보거나 준비한 자리고요. 자, 전체적인 그래프의 뉘앙스는 비슷해요. 아까 보셨던 이 그래프의 아랫단이 무슨 맛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쓴맛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짜고 시고 달고 그 외 모든 맛,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는 올라가다 내려가는 형체를 띄어요. 언젠가 소실된다는 뜻이죠. 네. 자, 추출을 할 때 원두 100%, 그래서 100%를 추출하면 맛있다. 손. X,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거죠. 이걸 100% 추출하면 되면 아무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로 담궈놓으면 돼요. 그럼 맛있어질 테니까, 딱 뽑으면.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추출 잡기가 어려우신 건데, 여기 사라져가는 거 뭘 의미하냐? 얘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여기에 있는 성분들은 전부 수용성 성분이에요. 이해되시죠? 물에 녹는 애들. 이게 다 물에 녹는다면 설탕이나 소금처럼 나중에 원두가 없어야겠죠. 근데 다 녹아서 투명해지겠죠? 근데 아니죠. 원두 찌꺼기라는 게 남아요. 우리들 뭔가 70% 이상, 80% 이상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수용성인데, 다만 에스프레소의 경우 밀려 나오는 범위가 좀 큰 지용성 성분들이 있죠.
사실 중력의 힘으로도 그리고 가스가 밀어져 나오면서 물과 같이 원도로 들어갈 때 같이 밀려 나오는 작용을 하게 되면서 보도잉 할 때도 기름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종이 필터로 걸러내니까 커피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복합탄수화물과 오일리한 성분들이 나오긴 나와요, 같이. 하지만 얘네는 엄연히 분리돼야 되는 게 수용성 성분은 아니죠. 밀려 나오는 거예요. 녹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분포도상으로는 사실은 수용성 성분만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은 추출할 때 얘기가 안 되니까 추출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넣긴 넣었어요. 네. 그리고 얘는 이 많은 성분들 끄트머리에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마지막에 밀려 나온다. 초반에 나오기 좀 쉽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약배선 거 초반에 기름 부은 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한 번도 못 보셨나요? 과소 추출이야, 누가 먹어도. 근데 약간 니글니글하고 혀에 이 천장에 기름 낀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과소 추출에도 과소 추출이라는 건 요 추출 시간, 지속 시간과 물리적인 추출 시간당으로 보면 시간이 짧고 추출된 성분은 적고 뭐 요래야 과소 추출이거든요. 근데 과소 추출일 때 그러면 오일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프대로라면. 근데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요. 그리고 과소 추출은 시다고 외우시는 게 진짜 위험한 게 뭐냐? 쓴맛이 얘처럼 쭉 나오다가 가라앉는,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더 이상 녹을 게 없는, 저 100%에서 더 이상 녹을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래 쓴맛 그래프는 어떤 분포로 흘러가죠? 계속되는 형태의 그래프로 가고 있잖아요. 얘는 지금 언젠가 끝나는구나,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지는구나, 수용성이 라고 돼 있지만 쓴맛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된다고 그려놨어요. SCA도. 저 커피 찌꺼기 맛있는 거 다 빼놓고 버리려고 하는 찌꺼기 쥐어 짜가지고 먹으면은 떨고 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이게 뭐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쓴맛이 문제가 뭐냐? 물론 시작이 0인데 조금 걸리긴 하지만 무시하고, 얘는 점차 짠맛, 다음에 신맛, 그 다음에 단맛 이런 순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쓴맛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요 시작점 살짝 무시하시고 거의 일정하게 초반부터 계속해서 나온다를 여러분이 아셨어야 돼요. 원래 그래프. 처음부터 쓴맛은 잘 나와요. 그걸 왜 난 이제 알았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왜냐면 나 신단순으로 외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잘못 외우신 건 아니에요. 알려드릴게요. 신, 단,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때 무슨 맛이 치고 넘어가겠어요? 쓴맛이 치고 넘어가서 신단순으로 배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프가 단 지나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걸 지나가서 이쪽에 있는 커피 먹었다. 그럼 쓴맛이 덮어요. 앞에 나오면. 그쵸? 이게 계속 나올 테니까. 그래서 반전이 되겠죠. 지금 이 그래프만 봐도 보여요. 그죠? 요 선만, 이게 만약에 3분이라고 치면 요것만 딱 넘어가도 써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맛들이 죽어가고, 그 죽어가는 게 이 그래프의 다운됨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죽어가다가 결국에 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단순으로 외워왔던 거니까 그런 걸 잘못 알고 있었다고 본인을 탓하지 마시고, 본인을 가르친 선생님을 탓하지도 마세요. 이 그래프의 결론적인 부분은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 그래프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다면 오해했을 부분이 이거라는 거죠. 처음부터 많이 나와요. 일관되게 계속 비슷한 양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쓸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자, 과소 추출의 경우. 우리 과다 추출만 쓰다고 혹시나 알고 계신 분들, 과소 추출의 경우 짠, 신, 단을 이렇게 제대로 추출하지 못한 거예요.
분쇄도가 안 맞았건 뭐가 안 맞았건 이게 이만큼 나오지 못하고 요만큼 나왔다고 칩시다. 과소라. 요렇게 나와서 여기서 끊었다고 칩시다. 과소 추출이잖아요. 그냥 모자라잖아요, 뭔가. 근데 이 비율에서 뭐가 더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써요. 얘네를 제대로 못 녹여냈는데 얘는 뭐 미지근한 물이든 찬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잘 나오고 언제나 비슷하게 계속 녹아난다는 성질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게 처음 만들어졌던 1900 몇 년에 1998년이었나? 그 옆에 조금 셌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과소 추출도 써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쓴맛이 난다고 과다가 아닌 거예요. 딱 먹어도 비어있고 워터리한데 써. 근데 쓰니까 과다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고 추출을 수정하셨다면 점점 산으로 가셨을 거예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커피숍 시작했을 때, 처음 커피 배웠을 때 이해를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막 다 비어있고 뭔가 충분히 맛이 나오고 녹아나는 느낌도 아니고 가디감도 없는데 써서 과다라고 착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안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뭔가 들 뽑혔잖아요. 먹기만 해도 알잖아요. 이런 거 그래프 신단쓴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사람의 입은 솔직해요. 먹어보면 알아요. 이거 비어있는 거다. 뭔가 모질한다. 그럼 과소인데 쓰다고 해서 갑자기 과다라고 단어로 판단해버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소도 쓸 수 있다가 오늘 첫 번째 명제예요. 그렇죠? 과소 추출도 쓸 수 있어요. 또 이거 찍어가지고 이제 과다는 안 쓰고 과소는 쓰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이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그 과다여서 쓴 경우는 제가 설명을 했고 과소일 때 쓴 경우도 설명을 했어요. 나온 성분의 현저히 다른 맛들이 부족해서 새콤달콤하고 명확한 플레이를 느끼기 어려울 만큼 요만큼밖에 안 나오면 당연히 쓰겠죠. 그래서 과소일 때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꾸 가네. 여기. 자, 지금부터 요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거 이제 설명하면 사실 오늘 앞 페이지 내용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한 15분 안에 앞에 이론을 후룩후룩 하고 우리 바로 필승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사실 드시고 맛보고 막 질문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이게 더 중요한 날이니까. 자, 그래서 추출량과 시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성분 용해도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게 실제로 화학과 선생님께, 서울대 화학과 선생님께 제가 여쭤보고 만든 그래프예요. 추출 성분 용해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수용성 성분일 경우 용해도가 뭐가 더 높냐 낮냐예요. 이거를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럼 더 잘 녹는다는 소리네요. 이랬더니 아니 그냥 용해도가 높다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되게 곱게 말씀하시는 여자 선생님인데 잘 녹는 거잖아요. 그게 이랬더니 아니요 용해도가 높은 거예요. 그냥 이러세요. 공주 같으신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저는 좀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어려운 것까지 오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녹는 대로 합시다. 근데 사실 엄연히 잘 녹는 것과 용해도는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왜 자꾸 잘 녹는 게 아니라 용해도가 높은 거예요 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잘 녹는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많이 녹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말이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많이 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용해도라는 말을 정확하게 자꾸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많이 녹는 게 아니에요. 그 커피에 솔티는 이것보다 더 안 들어있으니까. 잘 녹아서 많이 녹아서 짠 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용해도가 높은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죠? 용해도가 무슨 말인지. 녹는 순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온몸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솔티는 맹물에도 존재해요. 맹물. 우리가 먹는 그
아리수, 그리고 뭐 계곡물. 요즘은 못 먹죠. 근데 요즘에 약수터 가서 물 안 먹지 않아요? 예전에 약수터 가서 물 먹어도 됐었는데 요즘에는 막 막혀있고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뭐 그런 물, 모든 거, 미네랄이 들어있는 모든 물, 그리고 우리가 사 먹는 생수, 이 모든 물에 실제로 나트륨 0%라고 써 있어요. 나트륨이 0%인 거예요. 짜다를 의미하는 분자는 차고 넘치는데 그 중에 아주 우리가 소금이라고 인지하는 나트륨이 0%인 거지, 실제로 설트니스를 담당하는 분자들은 아주 미세하게 다 떠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감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맹물에도 설트니스 있대요. 이거 최나원 선생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진짜예요? 이랬더니 네 진짜요 이랬어요. 그래서 설트니스라는 게 아주 소량 존재하고,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를 먹었을 때 짜다고 느꼈으면 소금이 많이 나와서 짠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나 에스프레소 먹었을 때 짜다는 말에 공감할 수 없다. 그럼 나 에스프레소 먹으면서 짜다고 느껴본 적 있다. 그쵸? 자, 일단 짜다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왜냐면 이따 달달한 비교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솔트니스의 영역을 담당하는 분자들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애시드를 담당하는 시큼한 것들을 담당하는 분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분자들이 얘보다는 조금 더 용해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얘네를 운동시켜서 용해시키려면 뭔가 다른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용해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 수익 관련된 성분들, 분자들, 얘네가 용해도가 얘보다 떨어진다.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다른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본세도를 조인다든지 이런 환경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작점은 같아요. 0은 아닌데 같아요. 왜냐? 뭐가 더 얼마큼 들어있는지 커피마다 다르고 로스팅하는 방식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어디 정할 수가 없어요. 그쵸? 커피마다 달라서 그냥 임의의 수치로 둔 거죠. 그리고 이 임의의 수치 아래 보면 두 개의 보라색이 있어요. 바로 피토니스. 아까 전에 이렇게 그려져 있던 피토니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0에서 시작하지 않고 임의의 위치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X자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우리 일단 쓰다에 대한 오해가 가장 심각하니까 쓰다를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비터 1, 비터 2. 기존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부분, 그래서 계속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세로축이 뭐라고 했죠? 용해도가 높은 애가 있고 낮은 애가 있어요. 비터니스는 이런 애도 있고요. 분자량 이런 애도 있고요. 이런 애도 있고요. 이런 애도 있대요. 이게 제가 몰랐던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신단스는 짠 게 제일 잘 녹고 먼저 녹고, 그 다음에 신 거, 그 다음에 단 거, 그 다음에 무겁고 고분자. 그래서 그때는 어떤 순이었냐면 저분자에서 고분자 순으로 갔었어요. 근데 얘는 좀 같이 여기다 쓸 수가 없고 특이하게 계속 나와. 그냥 이렇게 돼 있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분자는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틀린 게 아닌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분자량이 작은 게 빨리 녹겠어요? 분자량이 높은 게 빨리 녹겠어요? 작은 게 빨리 녹아요. 별다른 에너지 필요로 하지 않죠. 쉽게 녹겠죠. 수용성이면 물 닿자마자 녹고 이러는 거예요. 지용성이면 기름 닿자마자 녹고 이런 거. 자, 저분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물어봤죠? 저분자가 잘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고분자 보다 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분자 잘 녹아 이게 아니라 고분자보다 잘 녹아요. 왜? 저분자가 용해도가 더 높으니까. 자, 조금 헷갈리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분자는 작아요. 이게 저분자예요. 이게 저분자에 속하는 걸 거예요. 분자량이 적은 거. 요런 애들. 요런 애들 뭐 별다른 게 필요 없어. 물 다음에 녹아요. 얘 조금 더 걸리겠지. 근데 이게 고분자거든. 그럼 고분자를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이렇게 뿅뿅 다 녹는다고 녹겠어요? 뿅뿅 안 녹죠. 뿅뿅뿅뿅뿅뿅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환경이 필요하거나. 저분자가 용해도가 그래서 더 높은 거죠. 용해도. 다음은 녹아. 용해도는 저분자가 높고 고분자가 낮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중학교 1학년 화학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화학. 저도 이거 이해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 헷갈리셔도 돼요? 자, 일단 이거 넘어가고. 그래서 비타니스는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분자들이 존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렸던 것 같다고 추측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아마도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 그래프를 심플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추측을 하셨어요. SCA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메일로 물어봐봐야 갑자기 안 올 거라서 네.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몇 대 면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B와 B2를 그리게 된 연유가 뭐냐면 용해도가 높은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대신에 얘는 왜 아래로 가요? 용해도가 높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네는 이미 다 녹아서 사라지고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 용해도가 낮은 애들, 이런 애들이겠죠. 막 대빵만한 애들. 쓴 비터니스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쓰다라고 감각할 만한 성분들은 크기가 저 하나하나 이렇게 유사한 애들로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크고 자꾸 막 다양한 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용해도가 높은 애들은 먼저 녹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과속 추출했을 때 녹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겠죠. 먼저 녹은 쓴만큼. 그리고 이렇게 용해도가 낮은 애들은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는 어디까지 있을 줄 몰라서 상향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양을 재서 만들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커피마다 다르니까. 로스팅을 태웠냐 안 태웠냐에 따라 또 다른 거고 배전도에 따라 다른 거고 그 배전도까지 가는 최종 시간에 따라 또 다른 거고 같은 배전도여도 10분 이상 로스팅한 것과 짧게 로스팅한 거는 탄화 정도가 달라요. 똑같은 수치가 나오는 밝기로 로스팅의 결과물을 빼더라도 그 과정이 다르면 비타니스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했을 때 얘는 용해도가 낮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얘도 이렇게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계속 나오니까. 뭔지 알죠?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단순한 원리. 그래서 상향시켜서 이렇게 X자랑 교차시켜서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요 임의의 또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용해도가 가장 낮은, 물론 제가 비터니스가 얼마나 용해도가 낮을지 몰라서 하나 높게 하나 낮게 하느라 얘 중간에 놨거든요. 근데 얘가 더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커피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 임의의 기준점이니까 0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가고 있고 얘가 바로 밀려 나오는 고갑탄수화물이나 오일 이런 애들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고갑탄수화물이나 오일은 물에 잘 녹는 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쉽게 하는 표현으로 하면 용해도가 굉장히 낮아요. 수용성 성분이라고 쳤을 때 용해도가 굉장히 낮죠. 용해도가 없다고 봐도 되죠. 수용성 성분 임에도 불구하고 복합탄수화물 같은 애들 녹이려면 아주 한참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고분자가 많으니까. 고분자가 많아서. 그런데 의외로 잘 녹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추출이 어려운 점인데 어쨌든 이 여기에 오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은 수용성 성분으로서 물에 녹는 게 아니라 지용성 성분이고 밀려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용성 성분의 용해도, 추출 성분 용해도에서는 얘가 용해도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래서 아랫줄에 그려져 있는 거고 얘를 여기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 아주 고민이 많았지만 그냥 임이니까 중간에다가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얘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얘는 밀려서 나오고 있고 얘는 계속 처음부터 녹고 있고 얘는 언제 녹을지 모르는 애를 우리가 추출하는 동안 만나야 되고 어딘가에서 추출을 끊을 텐데 만나야 되고 그럼 이 쓴맛들을 어떻게 잘 덮고 여러분들이 신만 쓴 설계를 하실 때 추출 설계를 하실 때 쓴맛을 안 나오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만약에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쓴맛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한테. 특히 에스프레소는 압력이 들고 있기 때문에 녹기도 잘 녹지만 밀려도 나와요. 굉장히 추출이 잘 되게 만들잖아요. 맛없는 거를. 그걸 어떻게 맛있게 만들 거냐를 고민하는 거죠. 이게 너무 잘 나오는 상태에서 얘네를 얼마나 잘 뽑아내는 거죠. 얘네를 제대로 못 다루니까 쓴 거지 쓴 걸 나오게 할까 못 나오게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던 오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완벽히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넘어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쓴 거 안 나오니까 우리는 쉬고 달게 만들려면 쓴맛을 끊어내고 억제하고 안 나오게 만들면 돼. 동의한다. 손. 추출을 할 때 쓴맛을 제어하자. 손. 그렇죠. 쓴맛은 제어할 수 없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뭐?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맛들을 얼마나 잘 넣어요. 그걸 못하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 바리스타죠. 다. 로스터 손 들어보세요. 로스터 손. 저예요. 저 로스터예요. 로스터 손. 로스팅 할 줄 안다 손. 오케이. 좋아요. 자, 로스터가 들으면 속상한 얘기지만 이제 거의 모든 바리스타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특히 대회장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KMBC 전 선수거든요. 근데 나가면 제일 많이 해요. 선수들끼리 얘기하는 거. 로스터가 백룸에서 그냥 나는 문제가 없어. 다 로스터 잘못이야. 진짜거든요. 자, 여기 말하는 성분들 있죠. 이거 생두에 없어요. 생두에는 얘대로 변화할 수 있는 최초의 성분 분자들이 존재할 뿐이에요. 자라난 생장한 생두의 성분들은 생두 씹었을 때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니잖아요. 콩맛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두가 가지고 있는 영양, 그 생두가 가지고 있고 분포되어 있는 성분에 따라 걔가 게이샤고 되게 높은 온도에서 자랐으면 굉장히 생장 상태가 좋아서 아주 많은 성분을 갖고 자랐겠죠. 그런 애들을 로스팅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맛들이에요. 우리가 커피를 설명할 때 말하는 이 맛들은 로스팅 과정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리스타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분쇄도를 아무리 조이고 아무리 풀어도 무언가 아무리 낮추고 아무리 올려도 압력을 아무리 낮춰 아무리 높여도 계속 맛없어. 일관된 맛이 나.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로스터 잘못이에요. 로스터한테 전화하세요. 로스팅 이따위 그래갖고 야 이러면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저희 직원이 추출하다가 대표님 맛이 이상해요 이러면 미안. 내가 로스팅 잘못했어. 바로 말해요. 그렇게 로스팅이 중요한데 이거 어저께 로스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갖고 왔어요. 추출하기 굉장히 어렵게. 어제 로스팅한 거 어떤 상태죠? 디게싱이 안 되어 있어요. 에이징도 안 되어 있어요. 충분히 더 맛있을 수 있는 애가 나올 길이 없어요. 왜냐면 가스가 가득 차 있어서 그 가스를 밀고 물이 들어가려면 힘이 필요해요. 혹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얘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어저께 로스팅을 했고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온도는 식었지만 따끈따끈한 온도로 오늘 실습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저 솔트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분자들 그러니까 나트륨이 아니라
솔트니스에 관련된 분자들이에요. 실제로 그걸 찍어 먹는다고 짜지 않아요. 뭐 포타슘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짜진 않아요. 그런데 걔네가 모여갖고 다른 성분이랑 만나면 짜다는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먹으면 짜다는 감각을 느끼신 적이 있는 거예요. 뭘로? 감각적으로. 걔를 아무리 화학 분석기에다가 돌려서 국가수에다가 맡겨도 나트륨이 발견되지 않아요 막 이래요. 커피에는 나트륨이 없어요. 하지만 짜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성분들은 용해도가 어떻다고요? 크게. 네, 겁나 높아요. 겁나 높고 여기 제가 뾰족하게 그려놨잖아요. 제일 높은 데다가. 이거 저한테 아주 큰 깨달음을 주신 선생님을 따라해볼게요, 제가. 솔트랑 관련된 아이들은요. 이렇게 녹는데요. 그냥 우리 닿으면 용해도가 너무 높아서 그냥 녹아야지 하다 녹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이거 어때요? 다 녹았대요. 그렇게 용해도가 높대요. 그래서 저 옛날 그래프에도 짜장 어쩌고 나오거든요. 짜장 앞쪽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금 분자량이 클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 주로 유기산들이 많대요. 그래서 용해도가 얘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꽤나 높대요. 그래서 우리 가수 추출되면 시다도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시다도 과소 추출이 시리려면 이걸 잘 뽑아야 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제대로 못 뽑아놓고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소 추출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보다는 용해도가 낮지만 그래도 유기산들은 꽤나 높은 용해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뾰족하게 그리는 게 맞을 것 같다. 물이 닿으면 와! 이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얘네보다는 용해도가 낮지만 요거보다는 물에 쉽게 그려도 녹는 편이에요. 스윗과 관련되어 있는 분자들. 역시나 설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커피원두 부정기 국가수 하면 설탕 나와요? 안 나와요. 설탕 없어요. 설탕 없지만 우리는 달달한 감각을 느껴요. 수많은 분자들의 조합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스윗과 관련되어 있는 분자들은 얘네보다는 조금 다른 운동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천천히 녹아서 둥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꺾이는 건 똑같아요. 왜냐? 언젠간 얘네가 맛을 치고 넘어갈 거니까. 커피라서. 커피에 몇 퍼센트가 수고성인지 아시는가요? 이거 로스팅 수업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바리스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추출 수율 맨날 얘기하잖아요. 30%가 안 돼요. 보통 27%, 28%라고 책에 많이 써있는데 3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70% 버려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수율이에요. 그 나머지가 그 수율을 우리가 29%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맛있냐고요? 막 없어요. 엄청 텁텁하고 막 그 복합현상물도 수용성이니까 막 다 밀려 나와가지고 엄청 먹단 말이에요. 용도가 굉장히 낮아고 높잖아요. 언제나 용도가 있으니까 높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적정 수율을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커피마다 다르지만 보통 몇에서 몇으로 보죠? 바리스타니까 여기 누가 잘 알지? 19에서 21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바운드를 넓게 보시는 분들은 18%에서 22 이렇게도 보시고 요즘에 굉장히 고농도 저수율이나 저농도 고수율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이제 지향하시는 분들은 14%에서 한 24%까지도 우리는 수출 수율 범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누구도 29%, 30%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다 보면 맛없으니까. 모든 거. 게이샤도 마찬가지예요. 다 뽑으면 분명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 이제 그래프 끝났어요. 그래프 끝났고 지금